네, 지난 주말 사이에 정부가 7차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동안 굉장히 부동산 침체의 중심에 있었던 용산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고, 물론 아직 세부적인 조율 상황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 용산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용산의 미군 기지 개발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꽤 오래전이었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용산이 좀 침체의 늪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3D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지인 캠프킴 부지는 17년까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인 수성구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 부지나 캠프킴 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4년가량 앞당기고요. 또 각 부지의 용적률도 탄력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미군기지 개발은 사실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새롭지는 않은 이야기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서울시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 기관들이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 몇 년간 이 개발 계획이 끌려다녔던 건데요. 이번 정부 발표의 의미를 찾자면 정부가 용산에 대한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고 이걸 계기로 용산이 조금은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게 이번 대책에서 볼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삼각지 인근에 캠프킴 부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고밀도로 개발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같은 부지에서 좀 더 높이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한 건데 그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인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다른 데는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남산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삼각지 인근에 있는 캠프킴 부지는 800%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50층에서 60층 정도 사이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각지 인근 거기 저도 가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집 있는데 또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자,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용산의 어떤 부동산 시장 투자자들은 굉장히 호재거리로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우선 이 용산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던 원인이 있었죠. 몇 년 전이었습니까, 그게? 2006년이니까 거의 10년 전 국제업무지구일 텐데요. 물론 주택 경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용산의 침체에 한 가지 역할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용산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정부가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지난 2006년 내놓은 사업입니다. 용산 일대를 국제 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총 사업비만 31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투입되는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국내 최대의 공공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이 될 뻔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네.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지만 네. 그들의 부푼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기를 탔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이 큰 개발 사업에 지연이 계속 맞아요. 됐었고요. 네. 이러다가 결국 2013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전 무산됐습니다. 맞아요. 뭐 이로 인해서 용산 지역 부동산은 정말 침체의 나락으로 빠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용산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아주 높이 있는 주상복합들의 매매 가격은 전국에서 뭐 꼴찌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전국 지역의 아파트 주택 매매 가격 동향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표가 준비됐을 텐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북에서 용산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 전국적으로도 목포 다음으로 가장 하락폭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노른자 땅인 용산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참 침울한 성적표가 근데 아닐 수 워낙 없습니다. 그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용산구의 가격이 너무 떴기 때문에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런 있죠. 이유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입지가 좋게 평가되는 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통인데 용산은 사실 서울역, 용산역 이 근교에 있는 아주 역세권에 위치한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한때는 꿈꿔왔지만 네. 이 국제 업무지구가 무산이 되면서 그 꿈도 같이 가라앉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이 당시 이곳에 투자를 했다가 어마어마한 대출금 이자만 갚고 네. 결국은 외곽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으시고요. 네. 또 이곳에서 부동산을 개업을 하셨다가 1년 내내 한 5건도 매매를 못했다고 해요. 네. 워낙 아무리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도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 사업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그 지인분의 그럼 손실도 꽤 막대하겠네요. 네,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 워낙 가격이 맞아요.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주상복합이 좀 더 아파트보다 비싼 것도 있었고요. 네. 본인 얘기 아니죠? 예, 저는 그럴 돈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진심으로 네, 말씀하시군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 용산 개발의 무산 때문에 좀 손실을 보셨던 분들, 이번 이 정부의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일관성 없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내성이 생겼다고 좀 분석을 해야 네. 될까요? 물론 이번 발표를 통해서 기대감이 형성된 것은 사실인데 뭐 예전처럼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부푼 기대감은 아니었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담담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용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꽤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죠. 그 기대에 반해서 자꾸 그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무산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는 좀 관망하자. 정부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네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계속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무산됐다, 하겠다고 했다, 무산됐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뭐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해야 그쵸? 될까요?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가시화되고 눈에 보일 때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많았고요. 저분 이외에도 전화를 몇 통 한번 네. 돌려봤는데 많은 분들이 저분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인들 말고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네. 해봤는데 그런 의견이 좀 많았고요. 뭐 정부가 큰 틀의 계획을 세우기는 했어요.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네. 캠프킨 부지에는 5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세우고 뭐 등등의 계획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잡음이 발생한다면 이 사업이 또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은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 차관보의 이야기에서도 네. 봤듯이 캠프킨 부지나 수송사 같은 경우에는 캠프킨 네. 부지의 어떤 진행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용산이 지금보다 더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네. 더 악재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과거 국제업무지구 때처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기보다는
조금 여유 자금이 있는, 그러니까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개발되면 좀 자연 환경도 네. 같이 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자금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은 국제업무지구는 31조 원이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의 한 3개 부지를 네. 개발한다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로 좀 제한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상되는 금액도 나왔습니까? 뭐 총 5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거라고 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용산 전체적으로 어떤 부흥을 일으키기보다는 네. 좀 제한적일 거라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번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개발을 하면서 그 상당 부분 경기가 부양될 확률은 있습니다만은 그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 과거의 국제업무지구처럼 그 경기를 상당히 부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건설업계의 전문가 그리고 차관보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대감이 막 높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네.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번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속도하고 자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지지부진,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이 개발 계획을 끌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산이 돼서 그렇죠. 뭐 많은 부작용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용산 미군기지 개발을 포함한 용산 개발 역시도 10년 전부터 나왔던,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후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와 국방부, 정부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 개발이 지연되다가 이제야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이 개발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좀 속도가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앞서 말했다시피 아직은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애초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용산 네.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큰 방향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하면 약간 생태공원하고는 좀 어긋나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림자지겠는데요? 네, 할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네. 이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해서 용산 공원부지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돈이 약 1조 원이 넘는 큰 돈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조성되는 데만. 네. 이 돈과 매년 관리하는데도 매년 수백억 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제때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공원과 초고층 빌딩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만큼 좀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물론 그 2006년의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 당시와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네. 그 당시에는 금융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정부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좀 무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있고요. 저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